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리입니다. 한자 지능의 교재인 3급 급수책에 두 번째 과의 한자들이 있는데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이 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5자씩 배우셨고 총 60자가 신습 한자입니다. 천천히 설명할 테니 자원이 저렇구나 부담 없이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빛칠령을 보시면 앞에 나리를 쓰고 뒤에 가운데 앙자를 써서 햇볕이 가운데에서 비친다 해서 빛칠령자입니다. 그림을 비춰서 보는 걸 영화라고 하지요. 또는 반대로 비치는 걸 반영이라고 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기두는 아주 쉬운데요. 깃털 모양이고 익힐 습자 위에서 익히 보셨고요. 날개와 관련된 한자로 쓸 때 쓰는 한자입니다. 세 번째 마땅 의자를 보시면 위에다가 집을 쓰시고 아래 또 차자는 물건을 많이 쌓아놓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많이 쌓아놔서 칭찬받는 행위는 제사 지낼 때 재물을 많이 쌓을 때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많이 쌓아놨네, 당연한 일을 했네 해서 마땅 의자를 쓰는데요. 편의점 할 때 쓰는 의자입니다. 또는 의당이라고 해서 당연히 했다는 말, 의당, 당연하지 라는 한자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의심할 의자가 좀 어려운데요. 의심하다는 한자에 38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제 스타일로 봤던 제일 여러분이 기억하기 쉬웠던 걸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위에 있는 한자가 비습이라고 해서 칼을 상징하는 한자고요. 아래에 있는 한자는 화살시라는 한자고요. 또 이 위에 있는 한자는 창모라는 한자입니다. 결국에 비수, 창, 화살 다 무기를 상징하고 아래에 있는 부스는 발족자에서 변형한 발소자이기 때문에 무기를 가지고 있는 발을 그렸다고 표현합니다. 또는 어떤 책 보면 이쪽에 무기로 사람이 맞춰서 엄청나게 아프다 해서 신음하다 으라고도 하는데요. 일단 저는 무기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발, 그러면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해칠 위험이 있다. 그럴 사람이라고 뭐 한다? 의심한다. 그래서 의심할 의자입니다. 내 품에 칼이 있다거나 내 가방에 총이 들어있다고 하면 내가 그걸 사용하지 않았어도 사용할 위험이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것처럼 의심하다 할 때 쓰는입니다. 의심할 때 쓰고요. 의문문할 때도 쓰고요. 또는 뭐 의부증, 의처증 할 때도 쓸 수 있겠지요. 다섯 번째 문서적을 보시면 옛날에 문서를 썼던 건 주간입니다. 대주간에 아래에 있는 한자가 쟁기래의 옛석자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렇게 일했던 것들을 주간에다가 적어서 문서로 남겼더라 해서 문서적자입니다. 호적, 서적 이럴 때 쓸 수 있는 한자겠지요. 여섯 번째 가지런할 정자를 보시면 묶을 속자, 칠복자, 발을정을 결합한 한자인데요. 발을정자가 그대로 정발음을 주었고 앞에 있는 묶을 속자인데요. 물건을 정리할 때 같은 종류끼리 묶으면 정리가 확실히 편하죠. 자, 옷장을 정리한다고 하면 윗옷과 아랫옷, 속옷, 양발 따로따로 정말 공통점이 있는 것들로 묶은다면 정리가 상당히 빨리 예쁘게 되겠지요. 그래서 묶어서 정리하다 할 때 쓰는 정리할 정자가 되겠습니다. 빛을령 기두 마땅의 의심하를 문서적 가지런할 정도 상급자였고요. 이 기두는 쉬워 보이지만 이걸 따로 혼자만 놓고 쓰는 건 부스인데 부스의 기본자로 상급에서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바로잡을 정자를 보시면 앞에 말씀원의 뒤에 장정정인데 저 장정정은 20살 정도 된 청년을 장정이라고 합니다. 성인이라고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인이 말을 했는데 잘못했다면 기꺼이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지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잡을 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또 어떤 책을 봤더니 이 뒤에 있는 한자가 못이니까 못을 벽에 박았는데 잘 박아지지 않았으면 다시 빼서 바로
이렇게 못을 박아야 되는 것처럼 바로잡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첫 번째 걸로 자, 성인이라면 자기 말에 다해서 바로잡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된다. 이렇게 정자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뭐 정정하다, 교정하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거죠. 여덟 번째 짤조를 보시면 뒤에 있는 또 차자가 발음을 주는 것처럼 보시고 실로 짜다인데요. 실로 옷감을 짤 때 한 올 한 올 짜지요. 하나만 어긋나도 천이 다 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다 얼검에는 실처럼 어떤 조직할 때 쓰는 조자죠. 결합을 잘 해놨다 할 때 쓰는 조로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 기록할지를 보시면 앞에 말씀원에 뒤에 뜻지를 써서 내 뜻에 맞는 말들을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메모를 하지요. 여러분도 흔히 또 제 영상을 보다가 정말 더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서 쓰면서 볼 수도 있다 치면 좋은 말들, 좋은 것들은 기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록할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열 번째 어긋날 차를 보시는데 유념하세 잘 보세요. 얘는 원래 어긋날 차가 아니라 식물이 들쑥날쑥 똑같이 씨앗을 뿌렸어도 올바르게 똑같이 자라지 않아서 들쑥날쑥 치자입니다. 발음이 치가 차로 바뀌면서 서로 키가 안 똑같네, 다르네 라고 해서 원래는 다를 차라고들 많이 아시지요. 다르다라는 말에서 서로 어긋났다는 말로 해서 어긋날 차라고 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긋날 차인데 위에 풀초 모양을 약간 변형을 시켰고 그 풀들을 손보는 왼손좌, 손을 뜻하는 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들의 크기가 서로 어긋나 있다고 할 때 다를 차, 어긋날 차 이렇게 표현한 한자입니다. 잠깐 여기서 좀 급수 얘기를 좀 해드리면 급수는 3급부터 또는 특급까지 국가에서 그 자격증을 인정해주는 국가공인 급수 자격증이고요. 이 급수 관련된 궁금한 건 제 재생 목록에 한자 급수가 꼭 필요한가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화면이나 또는 카드로 넣어놓을 테니 한번 클릭해서 보시되 잠깐만 얘기하면 단체마다 한자의 훈음이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보고자 하는 단체의 한자 책을 구입하셔서 그 한자 책의 훈음을 외우는 것이 한자 급수를 빨리 따는 비법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얘를 어긋날 차라고만 외웠는데 얘를 다를 차라고 물어보는 책이 있다면 내가 그 한자가 다를 차와 어긋날 차를 같은 줄을 모른다면 알아도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급수 단체, 예를 들어서 한자 지능의 거 시험을 응시하고 싶다 그러면 한자 지능의 걸 사시고요. 내가 어문의 걸 보고 싶다 그러면 어문의 걸 사시고요. 내가 어디 검정의 걸 보고 싶다 그러면 검정의 걸 사시면 됩니다. 급수마다 또 공인되는 급수는 다 상급부터 1800자 이상인 것만 하기 때문에 어떤 단체 급수가 다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 똑같이 인정해주기 때문에 편한 걸로 골라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를 차라고 알았는데 오늘 어긋날 차라고 써있어서 다른 자가 아니라 같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다 외우시면 됩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어긋날 차는 그렇게 식물 모양에서 왔다고 하네요. 11번째 일컬을칭 어렵습니다. 앞에 벼하고 뒤에는 손으로 뭔가 들어 올리는 그림인데요. 저울질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저울질해서 무게의 이름을 알려주다, 알려주다 칭자인데 일컬어주다 하고 우리가 꼭 알려줘야 되는 것은 험담이 아니라 칭찬이더라 라고 해서 일컬을 칭자는 칭찬칭으로 많이 아시죠? 칭찬할 때 정말 쓰고요. 일컬을 칭으로 쓸 때는 1인칭, 2인칭, 3인칭, 호칭할 때 쓰는 칭자가 되겠습니다. 칭찬이라는 거 나만 알고 있지 않고 해준다면 상대방과 내가 정말 기쁜 행동이죠. 오죽하면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컸다라는 말은 무게를 재는 저울질 모양인데 말해주다라는 칭자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12번째 한자 가릴택을 보시는데 앞에 손수변에 뒤에 엿볼역이라고 해서 위에 있는 한자가 눈목자입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정말 내가 꼭 갖고 싶어서 손으로 가져오는 걸 가려오다, 선택해오다 해서 선택할 택자가 되겠습니다. 손수변에 가려오다, 선택할 때 쓰는 택자입니다. 날짜를 선택하면 택일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13번째 한자 평론할 평자인데 똑같이 말을 해야 됩니다. 평평할 평의 말씀만 똑같이 평가합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사심 없이 하는 걸 평가할 때 쓰는 평자가 되겠습니다. 사람인지라 사람의 감정이 많이 들어가게 되지만 거기에서 내가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것들을 평가하다의 평자로 보시면 좋지요. 14번째 소리양자를 보시면 위에 시골양을 쓰시고 아래 소리음을 썼으니까 시골에서 나는 메아리 소리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울림소리. 그래서 소리가 나는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음향 효과라고 할 때 쓰는 향자가 되겠습니다. 메아리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언덕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면 메아리가 아주 예쁘게 들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메아리 향자입니다. 마지막 클 홍자는 앞에 활공에 뒤에 있는 나사라는 한자인데요. 저기에다 약간 변형을 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왼자처럼 모양을 하게 되면 클괭이라고 합니다. 활을 크게 잡아당긴다라고 해서 클 홍자고요. 우리가 홍보하다고 한다든지 당군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이라고 한다든지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름자도 많이 쓸 수도 있고요. 자, 바로잡을 정 짤죠. 기록할지 어긋날자 일컬을 친 가릴테 평론할 평 소리양 클홍해서 이렇게 우리가 3급 한자 지능의 책 2과 모두 한자 60자 설명을 마쳤습니다. 유익하셨나요? 급수도 한자 공부하시고 싶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가끔씩 이렇게 급수 영상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